오랜만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또 거침없는 입담으로 정평이 나신 분입니다. 자, 이슈 삼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또 받았는데요. 이제는 국회에서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또 열심히 좀 뛰고 계십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어색합니다. 원래 방송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이 마이크 앞에서 보다가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되셨어요. 예전에 정치 비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국회의원 비판도 하셨고. 아, 그렇죠. 근데 네. 직접 국회의원 되셨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또는 네. 선거에 뛰어들겠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2월 25일인가 그랬으니까 네. 그 이후에 쭉 준비해왔던 일이라서 크게 임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예. 임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하던 일에 갑자기 뭐 많이 바뀌었다거나 요 몇 달 사이에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다만 좋은 게 있다. 뭐죠? 두 가지가 참 좋은데요. 배지! 아니, 아니, 예. 배지는 달고 있지도 않아요. 배지도 안 달았었네요. 당 배지 달고 있지. 예. 뭐 국회의원 배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예. 케이스에 그대로 예, 놓아져 예. 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은 네. 혼자 하던 일을 9명의 팀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거 너무 좋습니다. 팀이 할 수 있다는 거. 예. 저희 팀이 또 팀워크가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던 일을 9명의 팀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빠르게 검토하고 아하.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이 9가지 팀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네. 국회의원 사무실 한 의원실에 9명 야구팀 같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9명. 의원님 포함해서 9명이죠? 아니요, 근데 포함하면 빼고 10명. 10명입니까? 빼고 9명입니다. 지명타자네, 그러면. 10명이 되고 9명의 보좌진, 비서관들. 이 말씀을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9명과 함께 팀을 이뤄서 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심지어는 두 번째 좋은 거. 이 사람들이 아브레오처럼 네. 각자 집에서 개인 사업자 내놓고 예. 각자 일을 하면서 예. 모여서 어느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뭐 도둑들의 9명, 10던껌 이렇게 모이듯이 네. 아브레오는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네. 아브레오. 예. 예, 그 자기 부인 사진관 매니저 하시던 분 이런 네. 분들을 이렇게 은둔 고수들을 숨겨놨다가 정체를 은폐하고 숨겨놨다가 네. 심지어 우드사이드도 못 찾게 전문가들을 숨겨놨다가 싹 예. 찾아서 팀을 꾸리는데 우리는 한 방에서 일합니다. 한 방에서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예, 아브레오 같이 일하지 않는다. 예, 한 방에 모여서 9명이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같이 있는 게 팀워크가 느껴지는 게 가장 행복하다. 아브레오처럼 일하지 않는다. 아브레오처럼 일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초입부터 조국혁신당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엊그제 12일이죠. 검찰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개혁안? 예전에 알던 그 내용들입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죠. 예. 지난번에는 소위 검수안박이라고 하지만 네. 검수안박이 아니라 검수덜박이었죠. 덜박이다. 예. 두 개를 그 수사권, 네. 주요 범죄 수사, 뭐 경제 수사 등 두 개를 남겨뒀었고, 네.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등자 하나를 빌미로 해서 사실상 전체 수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검사들이. 근데 이거 원천적으로 막겠다. 즉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검찰청 없애버리고 기소청을 만들겠다 이 뜻입니까? 맞습니다. 수사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 법안이 3법 내지는 4법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왜 3법 내지는 4법이라고 하냐면 검찰청 폐지법, 법을 폐지하려면 폐지법이 따로 법이 올라가서 따로 있어야 얘기해야 됩니다. 되니까. 그래서 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내지는 기소청 설치법, 네. 이게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수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검사들 중에서 수사 열심히 하겠다. 나는 뭐 수사가 나의 운명이다라는 분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유지만 하지 마시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사가 너무 좋고 수사하고 싶으면 그럼. 기소하지 말고 네. 공소유지 뭐 기소유 필요 없 그건 검사 기소청에서 할 거니까 네네. 수사부서로 가라. 이 수사부서로 말이네요. 가라. 주특기를 살려라. 그러는 검찰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수사관들, 검찰에도 수사관들 굉장히 많지 많습니다. 않습니까? 예. 사실상 뭐 검사의 수사를 대리하고 있는 수사관들도 수사가 그렇게 좋으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라. 네. 얘기 들어보면 가장 핵심이 이 검찰의 정치화를 좀 타파하겠다. 당연하죠. 그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공을 몰고 가기 시작을 하면 네. 골 넣고 싶어집니다. 즉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공을 몰고 가는 걸 네. 이제 수사라고 한다면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쪽 편이 아닌가요 하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기소까지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겠죠. 예. 예,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소를 못하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네. 구속 못 시키면 꼬리 못 시켰다 네, 이렇게 바보처럼 하잖아요. 보여요. 예, 네. 전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왜냐하면 검사는 인권의 수호자, 네. 즉 수사기관에서 인권을 침해가면서까지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기소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네.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들이 수사해 온 걸 보니까 기소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역할이 검사가 가진 최고의 역할이에요. 네. 우리 국민이 부여한. 그렇다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분리를 해야 되지. 한 사람이 수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한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면 그냥 꼬리 놓고 싶은 겁니다. 무슨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이거 분류하자.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 그걸 막는 게 맞다. 그래서 법을 그럼요. 만들겠다. 그럼요. 그 뜻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을 예. 정돈을 해야 됩니다. 예. 형사소송법이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 근데 예. 이제 조문을 쭉 앞단이 네. 그러니까 공소청법이랑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리가 되면 사실 형사소송법은 거기에 따라서 쭉 조문을 정리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수사와 네. 관련된 규정을 이게 하나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수사 규정을 네, 하나로. 왜냐하면 네. 수사 규정이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그리고 어떤 거는 시행령에 어떤 거는 규칙에 산만하게 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수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의 네. 요소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정돈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인 부분과 시행령으로 넘길 부분들은 해서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부록도 하나 있습니다. 부록이 뭐죠? 부록은 차교근 의원님이 예. 그 발의를 예. 하셨는데요. 뭐냐면 증인들 네. 조작할 수 없게 참고인, 증인, 예. 그다음에 재소자들, 피의자들, 피고인들 증언을 조작할 수 없게 근본적으로 막는 것. 즉 이화영 전 부지사의 네. 술판 회유, 예.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피고인들 재소자들 불러가지고 연어 초밥 먹이고 네. 이래가면서 증언 연습시켰던 거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검사가 구치소나 교도소로 직접 가서 네. 조사하면 됩니다. 검사가 검찰청을 부르지 않고 예, 본인이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된다. 예, 그게 매우 번거롭다. 힘들지 않습니까? 화상 조사하면 됩니다. 화상으로. 지금 재판도 화상으로 해요. 거의 다 하죠. 민사는 화상으로. 민사는 다 가능합니다. 화상으로 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다 해보셨잖아요. 지방은 저희는 화상. 예, 그다음에 다. 예. 구치소 면회도 예. 화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증인들이나 피고인들, 재소자들, 피의자들 증언을 조작하고 집체훈련시키고 했던 거, 술판을 해서 회유하고 하는 거 검찰청으로 불러제끼면서 네.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의자들 검찰청으로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네. 포승줄에 묶인 채로 조사 안 하고 그냥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엄청나게 대기하고 갔다고 얘기가 있죠. 그게 굉장한 모멸감과 모욕감, 무력감을 주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사를 받는 동안은 포승이나 수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대기하는 동안에는 포승줄에 묶이고 있죠. 수갑 차고 대기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불려 나와서 밤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느끼는 이 압박감, 모멸감, 자괴감 굉장합니다. 예.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구치소 가서 조사해라. 안 되면 화상 조사해라. 괜찮은 거네요. 아직도 법안 낸 거죠. 냈습니다. 발의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해야 되고 또 논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네네. 네. 그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 아닌가요? 목표 지점은 같은데 같죠? 이제 접근법이 살짝 예.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겠다, 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겠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법사위 안에 가서 네.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면 된다. 그게 목표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같다.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방송 3법도 지금 발의를 했더라고요. 야7당이. 요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일단 예. 방송 3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는 KBS 네. 법이고요. 하나는 방송문화진흥 MBC 대주주와 아하. 관련된 법이고요. 예. 하나는 EBS 법입니다. 방송 3법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공영방송 MBC, KBS, EBS. 네. 예. 여기에서 지배 구조, 흔히 이제 영어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네. 그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회 구성하는 게 뭐 여당 6, 야당 3, 네. 여당 7, 야당 4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항상 여당 그 어떤 여당에 의해서 수적 구성된다고 우위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다수결이니까. 겁니다. 예. 근데 그런데다가 이게 차라리 대통령 임기랑 네. 임기가 같으면 중간에 사장 갈아치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 근데 대통령 임기 중간에 또는 뭐 이렇게 겹치지가 않아요. 뭐 3년씩 엇갈려. 다르기 때문에 2년 그러니까 3년씩. 이제 KBS 같은 경우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이사 2명을 갈아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이제 여당이 우위였으니까 예. 지금의 현 야당이 우위였을 거 아닙니까? 뭐 감사하고 난리도 감사하고 아니었어요. 난리를 쳐갖고 예. 5대 4로 갈아쳐서 5대 4로 역전을 시켜요. 네. 역전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사장을 김희철 사장을 네.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해결을 시키고. 네. 예. 그 다음에 박민 사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민의 방송 KBS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아브레오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영일만 오일 쇼크. 네. 그때 KBS가 9시 뉴스에서 열 꼭지를 달았습니다. 예. 열 꼭지를 달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산유국이에요. 예. 앞으로 경찰 페트롤카가 전부 다 람보르기니로 바뀔 예정입니다. 사우디나 카타르처럼. 정권에 친화적인 그런 어떤 방송, 예. 공영방송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요 그 지배 구조, 이사회 구성을 21명으로 늘리고 네. 21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정치권의 추천은 한 5명 정도로 최소화하고 네. 뭐 3대2 되겠죠. 여당 3, 야당 2.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언론학계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네. 여당 압도적 우위 속에서 매번 대표이사를 갈아치우고 이사진 갈아치우고 하는 이런 그 전리품처럼 공영방송을 여기는 풍토와 태도 이거는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하는 이제 겁니다.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놓으면 좀 계속 민주당이나 뭐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 성향의 지금 야당 성향의 그런 방송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네. 그다음에 현업 관계자들의 참여, 네. 그리고 학계의 참여를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 그게 두려워하는 쪽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뭐 학계가 전부 다 네. 좌파만 있습니까? 솔직히 학계 안에도 보수적인 분들 너무나도 많고요. 많죠. 예. 저한테 수없이 네. 그 관계자 징계를 예. 때리고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에게도 저도 관계자 많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시사인 이틀막 심의 보면 여기 박지훈 저도 변호사 있습니다. 네. 여기 신장식 네. 뭐 신장식 우리 의원님에 비하면 저는 뭐 세 발의 피긴 하지만 저도 역시 중징계를 받았었죠. 예. 이 중징계를 주도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위원장은 백선기 성균관대 네. 명예교수입니다. 맞습니다. 학계가 무조건 좌파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현업 단체들 뭐 방송기자협회라든지 기자협회, PD연합회 이런 데가 또 그냥 좌파냐?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들으면 나는 언제 좌파가 됐나 네.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아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언론 정상화법 4법 이거를 좀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에서는 하나 그 법은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제가 3법은 먼저 이미
지난번에 21대 넣었다가 거부권, 제2요구권 맞습니다. 때문에 폐기된 법안들인데 네네네. 사법 중에 이 네 번째 법안은 뭡니까? 네네네. 아이고 뉴스인사이다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저거 다 하는 얘기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네. 텐데. 민주당도 민주당이 하지만 하는 것처럼 조국혁신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막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예, 조국혁신당도 방송산법 같이 같은 합니다. 경우는 예.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야칠당이 같이 하고 공동 있죠. 발의하고 예,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즉 공동 발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참여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자 여러분, 네. 야칠당이 공동 발의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는 네. 겁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당론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고요. 하나가 더 있는 건 뭐냐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입니다. 아, 방통위법이군요. 제2의 이동관 제3의 김홍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방통위의 핵심 문제는 뭐냐? 정상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합의제 행정기구와 독임제 행정기구. 독임제 행정기구 같은 건 뭐냐? 장관들, 우리나라 각 부처들이 네. 독임제 행정기구예요. 장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합의제 행정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등등 여기는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독임제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해라. 합의를 해라. 예. 복잡하니까 합의해라.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조폭 잡던 분이시고요. 예. BBK 무죄 내리셨던 분이에요. BBK는 MB께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예. 상당히 무능력하거나 상당히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죠. BBK만 봐도. 이분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둘이 계속 망치 두드립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망치 둘이서 두드리는 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둘이서 망치 두드리는 거 네. 이거 문제 있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도 계속 두드려요. 가장 핵심적으로 둘이 앉아서 망치 두드린 게 뭐냐? YTN 민영화를 승인해 준 겁니다. 유진 ENT한테 YTN 주식 다 넘기는 거 네. 대주주 승인이라고 하는데 대주주 승인을 해줬어요. 네. 둘이 앉아서 YTN 민영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둘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이거 불법적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불법적인 방통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이요. 불법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예.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명이서는 의결 못하게 해야 됩니다. 5명이잖아요. 뭐 출석 정족수라도 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5명이 있을 때 네. 2명 이상이 회의를 소집을 하면 네.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예. 3명 이상, 3명 이상이 있어야 3명은 최소한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편법인 거죠. 저는 위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위법합니다. 5명인데 2명이 와서 도장 방망이 치고 있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아, 그 사실은 예. 이런 사태가 우리 아시다시피 합의제 행정기관이 5명이 정원인데 2명만 있어.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게 법 상식적으로는 네. 관리 최소한의 관리 업무 이상은 주요 결정은 하면 안 되는 되죠. 거거든요. 예. 그게 기본적인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임시이사 뭐 이렇게 오면 기본적 관리 업무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임시체제에서는. 예. 그러면 기본적 관리 업무 이상의 의결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네요. 엄청난 일들을 YTN 민영화 시켜버렸다니까요. 시켜버렸고요. 네. 네. 승인 때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돼요. 네. 금방 시사인에서 우리 신장식 변호사, 우리 이제 의원님 되셨지만 저랑 좀 공통점은 많습니다. 뭐 저도 TBS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 네. 신장식의 신장개업 예. TBS 진행도 했었고 또 라디오 나왔지만 저도 뭔가 문제가 좀 생겨서 YTN. 잘렸어요. 잘린 거죠. 그런 등등. 또 이 댓글에 둘이 좀 닮았다는 얘기 기분 나쁘십니까? 그런가요? 동글동글? 닮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곰돌이상이다. 곰돌이상.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네. TBS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TBS가 지금 문제가 좀 많고요. 지난 11일인가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 기자회견도 좀 하셨는데 네. 그거 한번 짚어 주십시오. 네. 내용. 사실 TBS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공장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방송국을 폐국하는 거예요. 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방송국을 폐국한다. 예. 거기다가 더 이분들의 그
이 심기를 건드린 거는 네. 김어준도 모자라서 신장식까지 신장개업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냐. 그냥 그게 심기가 거슬린 거죠. 근데 그러면서 명분을 뭐라고 하냐면 교통방송으로서의 즉 어디가 밀립니다. 어디가 막힙니다. 어디 조심하세요. 돌아가세요. 무슨 TBS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 나가 계시는 무슨 통신원 네. 교통 상황 알려주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이 알려주고 했던 거. 근데 그거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네. 10년 전 얘기. 그러고 나서 미디어 재단 TBS로 바뀌어서 네. 교통만 왜냐면 뭐 이렇게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미디어 재단 TBS 시민의 방송 미디어 재단 TBS로 바뀌어서 시사, 교양, 음악 다양한 정보를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 단위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TBS를 폐지하는 명분이 뭐냐면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교통방송 더 이상 필요 없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네. 앞뒤가 안 맞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않습니까? 거네요. TBS는 교통방송이 아니에요. 미디어 재단 TBS 시민의 네. 방송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보세요. 이 시민의 돈으로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다. 특정한 목소리를 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TBS에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독립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시에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5개년,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재정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유치원생한테 너 왜 고차 방정식을 못 풀어? 지금부터 공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 너는 가서 논 메고 밥 매라.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는 더 이상 너는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정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돈도 안 주고 끊어내. 있잖아요. 돈도 안 주고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이래서 지금 네. 다 지금 한 300여 명, 250명에서 300명의 네. TBS 노동자들이 전부 다 직장을 잃게 생겼다는 네.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소위 공정성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공정해야 된다 방송이.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언론 자유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언론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의 기준이 없어요. 그게 누가 알아요?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공정하다면 공정한 겁니까? 안 되죠. 예. 예, 술 취한 사람은 가운데 줄을 거놔도 거기를 못 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거든. 예. 꼭 누구를 술 좋아하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떠오르긴 하지만. 네. 예, 떠오르긴 하지만 김치찌개 잘 끓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공정성을 가지고 사실은 공정성을 명분 삼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후 심의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후 심의를 가장한 사전 검열, 공시 검열. 네. 이거 보세요. SBS에다 대고 현상욱의 뉴스 브리핑인가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네. 제재를 줬죠. 징계를 했죠. 징계를 했죠. 예. 이게 공시가 됐어요. 다음부터 어떤 방송도 김건희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게 따옴표입니다. 김건희는. 네. 예. 김건희 여사라고 여사라고 써요. 예. 하게 됐잖아요. 이게 공시검열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전검열을 금지합니다. 사후 심의를 통해서 공시검열을 만들어 놓고 네.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소위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 공정성의 이게 이현령 비현령 심의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막아야 된다. 근데 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방송사를 폐국시킨다? 야, 앞으로 그러면 TBS 뭐 어떻게 국정조사는 한다고 하는데 국정조사가 언제쯤 될 거며 뭔가 지금 TBS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 좀 지금 해주시죠. 많이 답답해하는데 예. TBS 직원들이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해서 2년 남았지만, 예, 네. 2년 남았지만 지방선거에서 다른 결과 네. 지금과 다른 지역의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미디어재단 TBS가 해산하지 않고 네. 미디어재단 TBS가 버티고 있다면 다시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라는 그때 영화가 가서, 있죠. 예.
그럴 수 있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네. 견뎌야 될 시간이 하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TBS 직원들도 감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지 알고나 죽자. 왜 죽는지는 알거나 죽자. 아유,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예. 예. 아니 그 TBS 직원들이 예.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작용을 해서 방송사 하나를 폐국을 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다음에 또 이러고 나면 만약 95.1이라는 황금 주파수대를 반납을 하게 될 경우 실제로는 TBS 전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직원들은 다 자르고 주파수만 누군가 그렇죠. 받아가서 부담 없이 새로운 방송국을 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많은 의구심이 인기 있습니다. 좋은 95.1인데요. 네, 황금 주파수 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 뼈 아프고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소위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지 알고나 죽자라고 하는 TBS 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알아야죠. 네. 그래야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더 이슈들 몇 가지 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자, 아마 이화영 지사, 부지사 판결 선고 후에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 부분?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를 해명하는 인과관계가 이 재판에서 나왔나요? 뭐 판결문에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그쵸?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재판에 그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적어도 상관관계라도 또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네. 재판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바로 기소로 가는 거는 참으로 무리하다. 이게 그냥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맞지 것 않다.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 김정은과 이재명은 공범인 경제적 공동체인가, 정치적 공동체인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제3자 뇌물죄. 예. 제3자를 위해서 누가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이 북한이고 그 위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거죠. 네.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게 부분이 우리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봤을 때 신기하거든요. 신기하죠. 사실 그것도 지금 와서 말씀드리긴 네. 하지만 사실 최순실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로 봐서 네.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한 게 있고 그냥 뇌물죄 그냥 뇌물죄 된 것도 있고요. 적용한 것도 예. 완전히 딱 붙은 경제 공동체다. 그러면은 뇌물죄 공범이 됐던 거고 이 딱 붙은 경제 공동체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3자인 최순실에게 돈을 준 것이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뭔가 자기를 위해서 발동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였다라는 게 인정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예. 한마음 한뜻이었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매우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때가 19년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당시에 뭐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시에 이재명 대표 후배 중에 이재명 대표랑 같이 경기도지사 당시 시절에 같이 그걸 보조하고 이랬던 네.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 친구가 정말 절실하게 진짜 자료를 이만큼을 갖다 주더라고요. 네. 우리 지사님 대법에서 끝납니다. 네. 대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선거법 등 관련해서 2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났었기 때문에 끝납니다. 정치 인생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되고 네. 이거 방송에 이거 검토해 보시고 혹시 방송에 나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일단 검토해 보겠다. 뭐 무작정 좋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절실했어요. 그렇죠. 그쪽이, 정치 생명이 그쪽이 끝나냐 안 끝나냐의 문제였고 예. 당시에 대법에서 파기환송 나왔을 때 전부 다 기사회생, 맞습니다. 지옥문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시에 2019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생명이 경가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뭘 김성태가 복하는가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우와 내가 척보니 네. 이재명이네.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네. 하고 그다음에 뭐 방북을 추진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 네, 상황이. 예. 아 그러면 이 판결 중에 그럼 김성태 말은 믿은 거고 그거 참. 국정원의 그 문건은 믿지 않았다. 요 부분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신진우 판사님 네. 이번에 심지어는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기소된 것도 신진우 판사가 봤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심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인사이동도 있는 뭐 인사이동을 통해서라도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기피 회피 뭐 기피 신청해야 됩니다. 이미 그 유죄 예단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진우 판사한테 재판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어떻게 하는지 수원지법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네. 검찰과의 거리, 검찰과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말은 믿고 어떤 사람 말은 안 믿는다 네. 정도가 아니라 검찰과의 거리와 포지션이 달라지면 네. 한 사람 말도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 김성태 씨 얘기 나왔을 때 네. 소위 변호사 대납이다 쌍방울에서 이 얘기 나왔을 때 검사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사기꾼 조폭 못 믿을 사람 그 필리핀 가서 도박하고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네. 그렇게 도망 다닌다고 될 것 같냐 니네 당장 김성태 당장 안 들어오면 니네 큰일 날 거다라고 기억납니다. 공개적으로 경고했어요. 예. 그때 김성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 신진우 판사가 그 유죄의 근거로 삼은 김성태 견실한 쌍방울에 중견기업가 그럴 리 없는 예. 판결 이후에 나온 내용. 판결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때 김성태는 필리핀에 가 있던 김성태는 검사와 포지션이 대척적이었던 포지션에 있었죠. 네. 그랬다가 들어와서 증언이 말이 바뀌고 나서 검사와 한 몸이 됐어. 그때부터 김성태는 견실해져요? 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한명숙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명숙 총리 재판 때도 제가 한은상 씨를 네. 그 재소자 중에서 증언 집단 집체 교육 받았다라고 폭로했던 분을 대리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보면 어떤 재소자는 사기꾼이고 이라고 얘기하고. 네, 검사 말대로 해주는 재소자는 견실하고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고 예. 검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아니 뭐 사람의 말이 그리고 처음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했을 때는 견실했다가 네. 나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하겠어 하면서 폭로를 하면 갑자기 사기꾼이 돼요. 되고. 판사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진술의 뭐 일관성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계속 그런 얘기 검사하고 비슷한 얘기 하는 걸 더 의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의심했어야 돼요. 이거는 신빙한 그 소위 이제 네. 형사소송법에 나오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한 진술인가? 특진 상황이라고 네, 하죠. 특진 상황이라고 네. 해요.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인가 아니면은 압력이나 회유 때문에 한 진술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일관되게 진술 근데 또 이제 이화영 지사가 네. 진술이 바뀌면 이화영 지사는 옛날에 검찰 쪽에 있었던 진술만 진실한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판결 뭐 의심이 나고 뭐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물어볼 게 좀 벌써요? 많았는데요. 자 오늘 신장식 의원님하고 또 많은 얘기 나누고 뭐 응원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네. 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